이번 시간에는 우리 미분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극한의 산을 넘고 또 다른 산, 미분 계수에 도달했습니다. 앞에서 역시 그 극한을 잘 넘어온 분들은 오늘 배우는 이 미분도, 앞으로 배우게 될 이 미분도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 박수. 너무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고생을 위해서 가봅시다. 자, 미분 계수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볼게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X축, 네, 편을 좀 줄여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점 두 개를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개. 토토토토 A. 그때 y좌표 FA. 토토토토토 여기를 B. 그 다음에 y좌표 여기는 FB죠. 그죠?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알고자 하는 건데, 평균 변화율이란 무엇일까? 자, 여기 A에서부터 이렇게, 이거 검정색으로 하려 했는데 지우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요, 이만큼의 거리 있잖아. 어디야? A부터 B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는 X값의 증분, X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얘는 뭐야? B에서 A를 빼면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Y의 증분도 여기 있잖아. 왜? 이만큼, 즉 여기와 똑같죠? 이거를 우리는 델타 Y라고 합니다. 델타 Y. 그래서 얘는 FB에서 FA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변화된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비율이냐? X의 변화량 분의, 즉 델타 Y분의, 미안해요. 델타 X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자, 바로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공식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조금 변형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얘를 바꿔 볼게요. 자, B는 마이너스 A를 이항시키니까 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 거 맞죠? 이게 무슨 얘기야? A에서부터 델타 X만큼 그러니까 변화량만큼 이동된 값이 B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여기에다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고요. 그거 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삭제가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의 식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뭐예요? 네. 자, 델타 X 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리고 이렇게 식을 두 가지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여기 표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외우라는 거겠죠? 네. 이 부분들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좀 정리하면, 여러분들 얘는 X의 증가량, 증분입니다. 증분. 그래서 X의 변화량이 여기가 X의 변화량이고, 그리고 이건 뭐야? A에서 X의 변화량만큼 갔을 때에 대한 함수값이 얘가 되겠죠? 그죠? 즉 B에 대한 함수값이 얘가 되는 거고요.
네, 그게 빼기 FA를 했을 때 y 값의 증분이 되니까 x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예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즉 이 두 개의 빨간 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직선 L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뭐와 같다? 기울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델타 x를 쓰는 것이 조금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쓰냐면 h로 만들어서 써요.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앞으로 h는 x 값의 증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한 양. 이렇게 좀 받아들여주고 앞으로 식을 이걸 활용하게 되고 그 다음 얘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식을 보게 되면 이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이 서로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정의역이 B면 여기에 대한 함수값도 B의 함수값, 여기가 A면 A에 대한 함수값이 위치를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위치 주의하면서 문제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앞으로 이 위치, 네, 많이 받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앞으로 이 파란색 식을 자주 보게 될 거거든요. 이 식을. 그러니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잖아.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뭐 하라 했어? 이 밑에 있는 것의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 밑에 있는 것에 대한 함수값이 나와야 된다 했죠. 그러면 사실 이 H라는 건 원래 혼자 있었던 게 아니거든. 뭐냐면 여기에 A 플러스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A 이렇게. 어차피 괄호를 열었을 때 이렇게 삭제되니까 H만 남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양옆에 뭐가 있었다, 이렇게 A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리를 지금 지켜준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요거 H 혼자 있는 식을 자주 보게 되었을 때 앞으로 여기에다가 A 빼기 A, 위와 아래에 대한 그 모양들을 다시 지켜주는 걸 잘 떠올려서 식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요게 이제 미분계수를 구할 때, 또 그 미분계수를 활용한 극한값을 구할 때 자주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H만 봤을 때 이렇게 식만 봤을 때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말고 원래 이런 모양이 있었지 라고 같이 좀 연상시켜 주면은 문제 풀이할 때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결국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고 그 식을 나타내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된다라는 거. 여기 지워야 할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평균 변화율은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예요. 미분계수는요, 여러분들 뭐랑 똑같다고 되어 있냐면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배웠던 평균 변화율 있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순간 변화율이란 건 무엇이냐?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아이고, 너무 위었다. 마음이 삐뚤었어. 자, x, y. 조금만 줄여주고, 네. 여기도 역시 이런 식의 그래프 하나 해주고, y는 fx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여기가
A. 자, 이번엔 좀 다를게요. 이 점은 그냥 이 그래프 위에 움직이는 점 X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는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숫자, 즉 상수예요. 어떤 특정 숫자를 얘기를 하고, 얘는 뭐예요? 이동하고 있는 변수예요.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점들이, 이 점이 A를 향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하나 더 여기다가 토 해주면요. 자, 그 전에 일단 요거 직선 하나만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점과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 아이고 너무 두꺼운데? 그래도 해보자. 도전.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요. 말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그죠? 네, 좀 더 해볼까? 그냥 좀 기울여보자. 쉽지 않네요. 컨트롤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 두 번째 빨간 점을 지나가는 직선. 에휴, 진짜 세상이 망갑지 않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빨간 점을 하나 더 그어볼게요.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도 있겠죠? 뭐 어쨌든 얘는 변화하는 거니까 x1, x2, x3라고 할게요. 점점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럼 무슨 직선 그릴까요? 검정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니까 평균 변화율이 점점 A로 가까워질수록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왜? 어떻게 알아? 내가 평균 변화율이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다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직선들이 이렇게 하면서 점점 기울어지는 그 정도가 바뀌어가고 있어. 뭐 기울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거, 즉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점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야. 여기에다가 그런 직선, 더 가까이 직선, 그 다음에 정말 A는 아니지만, X가 A는 아니지만 그 A의 바로 그 가까운 곳까지, 즉 A에 칸없이 가까워질 때,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극한이라고 하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 정말 옆에 조그맣게 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바로 옆에, 그럼 거기를 지나가는 직선 하나가 있을 거잖아. 그치? 요거를 조금만 키워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직선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림을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좀 붙여주고, 자, 그러면 나는 여기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여기다가. 그러면 그래프가 티는 안 나겠지만 정말 거의 직선에 가까운 곡선이겠죠? 그럼 이 점을 내가 A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점 A, 점점점점점, 여기가 A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X는 어디 있는 거냐면 진짜 내가 수백만 배, 정말 수백만 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수백만 배 확대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정말 근처까지는 있지 않겠어? 그냥 조금만 더 봐줘서 여기까지 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워진 순간이야.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두 개를 연결하게 됐을 때 생기는 이 직선 있죠? 파란색으로 할까? 네. 이 파란색 직선 있죠? 그지? 얘는 뭐냐면은 X는 A에서의 접선이 되는 겁니다. 접선. 그쵸? 네. 결국 여기에 보이게 되는 이 직선이 X는 A에서의 접선이 된다라는 거야.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가지고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이 점도 어쨌든 X라고, 이거 지금 이동한 거죠? 이 점이 이렇게 계속 변수니까 X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이해가 어려우면 그냥 X4라고 할게. 뭐 여기 이 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X4.
네, 그냥 x4라고 할게요. 근데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x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우리 평균 변화율을 구하게 되면요. 자, 네, 뭐예요? x가 a로 갈 때의 변화량, 그죠? 그 다음에 fx, 거기에 대한 함수값, 그리고 fa. 자, 이게 지금 뭐예요? 평균 변화를 구하는 거였는데, 지금 x가 어디로 한없이 가는 거냐면은 a로 한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x가 a로 간다는 극한을 붙여주면 되겠지.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있었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거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고, 미분 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A에서의 x가 A일 때의 그 순간적인 직선의 기울기, 즉 접선,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x를 a까지 붙였기 때문에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근데 요거 말고 우리 식이 또 하나 있었지. 평균 변화율 요 공식을 바꾸는 방법이 뭐였어요? 자, h분의 f x가 아니라 a 플러스 h 빼기 fa 요거였죠? 자, 여기 지금 요거 여기 네, 처음 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잖아. 그죠? 네, 여기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게 h가 뭐라고 했었어? 내가 얘가 x의 증분이라고 했잖아. 증가한 양. 그죠? 그럼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려면은 그 증분이 어떻게 돼야 돼? 0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으면 x값이 증가한 양이 거의 0에 가까워야 되잖아요. 증가한 양이 거의 없어야 바로 붙지. 얘보다는 얘가 x값이 덜 멀잖아. 그리고 얘가 덜 멀잖아.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증분은 줄어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라고 해지고 증분인 h가 0에 가까워질 때 라고 식을 써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우리는 우린 뭐라고 하자고 했다? 미분계수다 라고 앞으로 약속을 한 거야. 미분계수다. 오케이? 아, 맞다. 참, 이거 이전에 이거가 우리는 앞으로 미분계수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자. f'a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야. f'a다.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자, 요것을 우리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x는 a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있어요.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냐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야. 맞죠? 왜? 우리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정말 여기 부분을 내가 이 순간적으로 여기 x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 점들이 정말 이 빨간색 a에 가까워져 가고 있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내가 확대했을 때 이렇게 되고, 그럼 두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한 이게 바로 a에서의 접선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오케이? 얘 사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더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점 A 하나를 지나가는 접선이 되겠죠.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그 미분 계수가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도 그랬고, 고2 때에도 뭘 배웠었냐면은, 이 파란색, 이 접선 있지, 여기 부분. 이 접선, 여기. 이 접선을 좀만 더 연장해가지고, 자, 여기 부분을 확대를 할게요.
자, 그럼 연장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 x축과 이루고 있는 이 각도가 보이는 거 맞아? 그럼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얘가 세타일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탄젠트 세타로 구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니까 탄젠트 세타라고 하니까 얘도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 결국 탄젠트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니까 탄젠트 세타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알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미분 계수에 대해서 좀 배워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점과 점 사이에, 자, 여기에 있는 점과 점 사이에 x 증분분의 y 증분,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b 빼기 a고 fb 빼기 fa였는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의 위치와 여기의 위치를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의 식이 하나가 아니라 b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했을 때 b 대신에 여기다가 각각 대입을 해줬더니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델타 x를 h로 쓰게 되어서 이런 식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 h는 x의 증분이라 걸 잊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 계수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알아줘야 돼. 미분 계수라는 건 순간 변화율이기도 하고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도 한다. 즉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한 점에 x가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면 두 점이 있게 되는데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게 되고 이건 결국에는 AS의 접선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럼 그 접선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가 되는 것이고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것이고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는 식이 그 미분 계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도 지금 자리를 서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a 플러스 h가 있을 거고 거기에 빼기 a도 있게 되면은 지금 이것도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얘네들을 우리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내가 요거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여기 써있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fx는 x제곱 플러스 7x고 1에서의 미분계수, 즉 1에서의 미분계수는 뭐야? f'1을 구하라는 얘기와 같죠? 그러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향할 때 1에 한없이 가까워져야 되잖아. 그랬을 때 x 빼기 1 분의 f 뭐예요? x 빼기 f1이잖아요. 응? 우리 공식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뭐였어? 공식 한번 더 써볼게. 자, 리미트 x가 특정 숫자 그 a에서 미분계수 구하는 거니까 a 구할 때 x 빼기 a고 그 다음에 fx 빼기 fa잖아요. 그죠? 그래서 1을 각각 이렇게 집어넣은 거잖아.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직접 대입을 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 빼기 1분의 fx는 뭐예요? 얘 x제곱 더하기 7x잖아. 가지고 와. 그죠? 그 다음에 f1은 뭐야? f1은 여기다가 1 대입해주면 되잖아. 여기다가. 그러면 8이 나옵니다. 그래서 빼기 8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일 텐데 지금 보니까 분모에다가 1 집어넣고 여기도 1 집어넣으면 여기 8 빼기 8 0이 되고요. 1 빼기 1 0이 됩니다. 즉 무슨 뭐분의 뭐꼴이야? 0분의 0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0분의 0꼴이 나오게 되는데, 자, 미분계수는 앞으로 계속 0분의 0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0분의 0꼴이었을 때 어떻게 풀었냐면은 일단은 식을 조작을 했습니다. 자, 식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8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뭐가 돼?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여기 1이 분모 없어졌고 x 플러스 8만 남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x에 1 넣으니까 9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풀이 방법에 대해서 해볼게요. 식이 두 개였잖아. 자, 똑같이 f'1을 구할 건데 이번엔 증분과 관련된, 즉 h 관련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얘는 리미트. 자, 증분이 거의 없을 때, 거의 0에 가까워질 때 증가 a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지금 1로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증분을 0에 수렴하게 하면은 0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f1 플러스 h라는 건 여기에다가 1 플러스 h를 각각 집어 넣으라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1 플러스 h의 제곱이지? 여기에다 1 플러스 h의 제곱 넣으면 이렇게 되고, 플러스 7, 1 플러스 h 빼기 1 넣으니까 아까 8 나왔죠? 이렇게. 자, 그럼 그걸 전개를 하고 나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역시 h분의, 자, 전개하겠습니다. h제곱, 그 다음에 2h에다가 7h를 더한 거니까 플러스 9h가 나오고, 1의 제곱은 1, 그리고 7이니까 8 빼기 8 해서 없어져서 0이 된다. 그죠? 그럼 여기도 지금 여기 0을 집어넣으니까 0을 집어 넣어 보니까 0분의 0꼴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얘는 리미트 0분의 0꼴이고 여기가 식을 조작을 해주면 h 곱하기 h 플러스 9가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 맞지?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플러스 9니까 h에 0 넣으니까 9에 수렴합니다. 아까 풀던 방법도 지금 풀던 방법도 둘 다 9가 나왔기 때문에 방법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결국 결과는 같다라는 거.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분 계수를 이용한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우리 미분 계수를 활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기 봐봐. 예를 들어서 x가 2에서의 극한값을, 아니 그 미분 계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y는 fx의 미분 계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f'2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리미트 h가 증분에 대해서 식을 세울 때 0으로 갈 때 얘 뭐예요? h분의 f a 플러스 h 플러스 뭐예요? f a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지금 뭐가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와? 뭐가 일치가 되어 있냐면 여기 h고 여기도 h고 여기도 h. 즉 여기의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야. 응? 물론 얘도 중요하지만 문자만 통일되면 되거든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증분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원래 a 플러스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도 마이너스 a, 미안해요, 여기 마이너스네요. 네,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네, 그래서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의 값과 이게 값이 지금 안에 있는 이 숫자가 일치돼야 된다고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여기 일치돼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식을 써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값이 여기에서의 이 h가 동일해져야 된다는 거야. 이 숫자는 어차피 같을 거고 얘가 바뀌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기 부분이 통일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로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가 바뀌었어? h 앞에 k가 붙어 있네? 그럼 뭐라고 했어?
얘와 얘를 일치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해줘야 돼? K를 똑같이 놓으세요. 근데 원래 이 K는 있던 숫자야, 없던 숫자야? 없던 숫자잖아. 그치? 그러면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일단 일치했지. 그리고 이 K를 없애기 위해서 원래 없던 녀석이니까 곱하기 K를 해주라는 거야. 응? 그러면 이렇게 생략이 되니까. 근데 애써 넣어놓은 걸 없애는 게 아니라 K로 일단 놓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전체적으로 얘가 바로 뭐인 거야? 이만큼이 바로 F 프라임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K는 뭐겠어? 그냥 뒤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KF 프라임 A로 극한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함으로써? 여기에 H와 여기에 H의 모양을 맞춰줌으로써.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미분계수의 모양이 하나 더 있었죠. 무슨 모양이 있었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럼 x 빼기 a. 자, 이 모양이 x가 a로 가까워진다라고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럼 fx 빼기 fa. 자, 지금 위치, 자리 잘 지켰죠?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x와 x, a면 a, 여기가 일치되고 있으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f'A,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쵸? 일치시켰어.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이 그래프를, 아니, 여기가 아니라 그 밑에죠. 여기를 한번 보자 이거야. 그죠? 여기를 한번 보자 이거야. 지금 여기가 x고 a인데 여기는 x제곱이고 a제곱이야. 지금 이 두 개가 같지 않고 이 두 개가 좀 다르게 생겼어. 하지만 이걸 보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건 뭐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그 중에서 x 마이너스 a고 x 플러스 a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 녀석을 따로 이렇게 떼어놓는 거야. 곱하기로 표현해서. 어차피 곱하면 이렇게 괄호 옆에 붙잖아. 그러면 봐, 우리 리미트는 성질에 의해서 극한 따로 해줘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이 바로 f'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여기 x에 a를 집어넣으니까 2a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둘을 곱하게 되니까 2a분의 1 곱하기 f'A가 된다라는 거. 얘의 극한값을 이렇게 미분계수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네. 이렇게까지 해서 한번 미분 계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개념원리 문제집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은 그 뒷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뭐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